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영업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좀 어떤 정보 전달이나 좀 무겁고 그런 주제보다는 지금 현재 요식업계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께서 요식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은 제가 실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저한테 지인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인분께서는 현재 그 수원 지역에 닭발 총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영업을 딴다면 그분이 그 닭발 공장으로 오더를 줘가지고 공장에서 그 요식업 음식점으로 쏘는 건데, 닭발을 쏘면 그 닭발 하나당 뭐 퍼센테이지 얼마를 받는 그 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돈보라 너 블로그 하지 않냐? 그래서 너 하죠. 그래서 체험단 하냐? 그래서 저 체험단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체험단은 해요. 하는데 제 블로그에 체험단을 잘 쓰지는 않아요. 왜 쓰지 않냐면 좀 솔직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체험단은 어떻게 보면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어떻게 보면 소정의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을 받고 작성을 하는 건데, 그렇게 다 보면 맛이 없거나 뭐 청결하지 못할 때 제가 체험단 그 블로그 포스팅에 솔직한 내용을 작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지금 블로그 포스팅을 해오고 있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체험단을 한 기억이 5개가 채 안 돼요. 그 5개가 채 안 되는 거는 뭐냐? 정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곳, 거기서 연락이 왔던 거죠. 아무튼 그분은 연락을 주셨는데, 본인이 지금 처음 영업을 뛰어가지고 닭발집이 오픈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돈보라 너가 한번 방문해줘가지고 무상으로 닭발이랑 뭐 주류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가서 좀 맛있게 먹고 포스팅 블로그 체험단 좀 해줘라 해가지고 한 3번 거절했는데, 와, 그 사장님도 대단한 게 돈부를 잘 아는 게, 워낙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뭐 잘 챙겨주시기도 했던 분이시고, 저도 얻은 게 많아서 좀 이번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래, 가서 그냥 쓰자, 한번 도와드리자 라는 생각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 상호명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뭐 홍보 차원에서 그 사장님한테 동의를 구했으면 제가 시원하게 밝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밝힐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지금 내용이 좀 뒤에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업장은 현재 닭발집으로 오픈을 했지만 실제 오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뉴얼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김밥집이었대요. 김밥집도 프랜차이즈였는데 뭐 장사가 안 됐던 건 아니래요. 그래도 장사가 한 매출이 한 하루 매출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냥 딱 평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홀이 한 30만 원 정도였고 배달이 한 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찍힌 것 같은데, 뭐 인건비는 따로 안 들어갔어요. 중년 부부가 하시고 계셨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도 잘 들으세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다 가져간다는 거야. 아니, 다시 말할게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국내 정말 거대한 배달 플랫폼이 배달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궁금하잖아. 몇 퍼센트 가져가요? 35%를 가져간대요. 자, 여러분, 그 음식 코스트라고 하죠. 가격 책정할 때 몇 퍼센트를 재료비로 잡을까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 최대 50%를 안 넘기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35%를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주변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럼 좀 적게 잡아서 30%라고 할게요. 30%를 음식 재료비로 썼어. 근데 여기서 35%가 배민 수수료로 빠진다는 거야. 아, 자꾸 말 나오네. 그럼 나머지가 몇 프로 남죠? 35%가 나와. 그럼 이 35%로 월세도 내야 되죠. 종합소득세도 내야죠. 그리고 자기 인건비도 챙겨가야 되죠. 직원이나 알바가 있다면 인건비도 챙겨줘야 되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도 내야 되죠. 그리고 각종 공과금, 카드 수수료, 끝이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쉽게 말을 해서 한 10,000원 팔면 1,000원도 안 남아요. 정말 다 떼고 순수익이 10,000원짜리 팔면 한 100,000원 팔아도 한 10,000원 정도 남나?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벌어서 뒤로 까지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걸 제가 하나 더 듣고 왔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저도 평상시에 아는 내용,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부가적으로 또 빠지는 돈이 뭐가 있죠? 광고비로. 배민 깃발. 배민 깃발을 꼽아야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만 되냐? 배민 깃발만 꽂으면 끝? 근데 배민 깃발 하나에 얼마죠? 평균적으로 99,000원, 100,000원인데, 이것만 그러면 깃발 하나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게 한 달마다 한 번씩 결제를 해줘야 되고, 이게 하나를 꽂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요 직업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개를 꽂는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커버되는 게 아니라 반경 몇 킬로 이내,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3개를 꼽습니다. 그러면 3개만 해도 얼마야? 30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니야? 배달의 민족도 네이버 클릭 광고처럼 클릭당 광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제가 검색창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수원 닭발을 검색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쳐야 되나? 변호사. 자, 변호사를 검색을 했을 때 여기 1위에 법무법인 YK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거를 공짜로 해주냐고. 공짜로 해주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클릭 한 번당 검색당 단가가 있는 거야. 여기 상위 노출이 된 거잖아. 네이버가 공짜로 시켜주겠어? 절대 공짜로 시켜주지 않아. 그럼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달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이 파워링크에서 1위부터 또 한 7위까지 있죠. 그럼 1위부터 7위가 가격이 다 같냐? 그것도 아니에요. 1위는 가격이 얼마고, 2위는 가격이 얼마고, 3위는 가격이 얼마고. 근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하루에 정해진 한도가 있더라고. 왜냐면 클릭당 보통 제가 뭐 평균적으로 업종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뭐 센 키워드 같은 경우는 보통 맨 상단 있잖아요. 보통 한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인데, 만약에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방금 눌렀죠. 그럼 법무법인 YK에 저기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만원짜리를 100번 하면 얼마야? 1,000만원이잖아. 1,000만원이잖아. 1,000만원일 때, 근데 광고비로 1,000만원을 30일 동안 하면 3억이잖아. 그럼 이것도 업체에서 막아놓을 거 아니야.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하루에 광고를 태울 수 있는 비용이 1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는단 말이지. 그게 100만원인데, 그게 100만원인데, 그러면 100만원이 꽉 차. 10번 클릭하면 100만원이잖아. 100만원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이 1위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00시에 다시 올라와. 그러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2위가 1위로 올라와. 당연히 클릭당 단가는 2위로 설정해 놓은 금액으로. 이해됐죠?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드렸냐? 배달의 민족도, 쿠팡이츠도 이렇게 상위 노출 클릭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수원 닭발, 권선동 닭발, 영통동 닭발, 곡반정동 닭발, 망포동 닭발을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뜰 거 아니야. 그것도 클릭당 단가가 있다는 거야. 제가 저한테 블로그 포스팅 하라고, 체험단 하라고 연락을 주신 분도 지금은 장사가 되게 잘 돼요. 뭐 실질적인 매출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잘 버세요. 정말 잘 버는데, 그분은 100% 배달로만 하시고, 아무튼 도도절미하고, 그분 또한 처음에
배민 이 클릭당 광고랑 깃발 꼽는 게 한 500만 원을 몇 달 동안 태우셨다는 거야. 광고비로만. 광고비로만. 음식값 말고 광고비로만 빠져나가는데 500만 원 이상 태웠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배민 수수료 35% 끝?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또 배달 앱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블로그 체험단을 해야죠. 블로그 체험단은 공짜야. 예를 들어서 업체를 낀다면 돈이 나가겠죠. 정말 유명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들었지만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유명한, 딱 누가 들어도 아는 그 유명한 체험단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는데 한 1년에 물론 상품마다 상이하긴 하겠지만 이 닭발집 사장님께서 선택한 체험단, 그때 선택을 했을 때 몇 년 전이었대요. 지금하고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감안해주고 들으세요. 그때 한 200만원 초중반, 부가세 포함해서 200만원 초중반 정도 들었고 1년 상품이었고 한 달에 한 20명 정도 보내주는 거였는데, 문제가 뭐냐, 뭐 200만원 초중반 태워서 그만큼 뽑아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야? 블로그 지수가 낮은 애들이 와요. 그냥 무작위 선별해서 보낸다는 거야. 무작위 선별해서. 그리고 20명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20명도 안 온대. 20명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20명도 안 오고, 그리고 블로그 지수도 낮은 애들이 와가지고 상위 노출이 상당히 미비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사장님도 김밥집을 포기하고 닭발집으로 시작을 했던 이유가 홀 장사를 하려고, 술 장사를 하려고, 소주, 맥주, 생맥주를 팔아가지고 좀 홀 장사로 하려고. 왜냐? 이게 배민한테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으니까 막말로 그냥 돈은 사장이 벌고, 아니 다시 말할게요. 재주는 사장이 부리고 돈은 배달 어플, 배달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구조다. 그래서 홀 장사를 하려고 닭발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 뭐해? 홀 장사하면 딱 시작한다고 잘 돼요? 잘 되지 않아. 절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문 딱 열어놓고 손님이 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플레이스 리뷰도 하는데, 뭐 여러분 영수증 리뷰 같은 거 하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는 오돌뼈를 주더라고. 그럼 이 오돌뼈도 공짜야? 공짜 아니지. 오돌뼈도 돈이잖아요. 사야 되잖아. 공장이나 업체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 3만 원짜리 음식을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음식 재료비만 하더라도 10,000원이지만 체험단 업체한테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사장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제가 체험단 아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블로그 지수 높은 뭐 준체육이나 최적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싸게 해드리겠다. 싸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반의 반값을 해드렸거든요. 받는 비용에. 근데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진짜 고맙다고. 그래서 요즘 물론 저도 당연히 자영업자를 상대로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불경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요식업종에서 힘들어가지고 제 앞에서 힘들다고 하시고,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진 안 남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금액에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영상 때 다루도록 할게요. 좀 저도 어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이거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마이너스 찍힌 걸 몇 달 동안 이게 보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고 복용을 하시고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막 그 나이도 저희 부모님 또래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블로그 체험단은 제가 최대한 경제적인 부담 안 들게 금액을 받고, 그리고 지수가 높은 블로그 체험단이랑 상위 노출 키워드, 황금 키워드를 찾아서 제가 꼭 책임지고 상위 노출 시켜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다운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달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홀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광고 없이 그냥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광고를 하지 않고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 요식업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알바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사장 이게 아니라 알바부터 좀 한 1년 정도 구른 다음에 이 요식업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손님들이 뭘 원하고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솔직히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근데 다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폐업의 길로 빠져드는 거여서, 아무튼 이 점 꼭 인지하시고 요식업 길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 때 체험단 정말 원가 안 넘기고 딱 5분만 모집할 거거든요. 5분 모집할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진행할 거고, 정말 힘드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체험단은 제가 블로그 파이 돈벌이 책임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블로그 높은 지수 블로거들 보내서 황금 키워드 발굴해서 제가 상위 노출은 책임지고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